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웹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웹 프로그램 언어다라고 하면 웹이잖아요. 이게 홈페이지를 만드는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HTML은 우리가 내용을 각 사이트마다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이버다 그러면 네이버 그 흰색 화면 아무것도 안 써진 화면 있죠.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소스 보기가 있어요. 소스 보기 눌러보세요. 그럼 그게 HTML 언어예요. 여러분 한번 보면 질려서 보기 싫은 거예요. 네, 이제 큰 데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HTML 언어가 만들어졌고요. 근데 뭐 놀랄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요, 명령어, 같은 명령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명령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HTML 언어고, 이제 또 DHTML도 있고, SGML, XML, WML, UML, VRML, Perl, ASP, JSP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언어의 특징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HTML 볼까요? HTML은 이제 H가 하이퍼텍스트의 약자예요. 여러분, 하이퍼텍스트가 뭐였죠? 네, 손가락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하다 보면, 네, 손가락 5개 그린 거 맞죠? 네,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어때요? 문서가 또 열리죠. 네, 그게 하이퍼텍스트가 돼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인터넷 서비스의 하나인 월드 와이드 웹, www,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문서를 만들 때, 즉 홈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인터넷에서 웹을 통해서 접근되는 대부분의 웹페이지는 HTML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밋밋해요. 그냥 HTML만 구현이 하면 홈페이지가 그렇게 안 멋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해서 만든 게 DHTML이에요. D자가 붙었군요. 이 D가 뭐의 약자예요? 다이나믹의 약자예요. 다이나믹, 역동적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HTML이 있는데, 기존에 HTML이 있는데 거기다가 좀 더 발전해서 역동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추가한다든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제 위해서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언어다. 동적인 HTML 하면 뭐라고요? DHTML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SGML이 있는데 여기서 S는 뭐냐면 스탠다드,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문서가 어떤 시스템 환경에서도 정보의 손실 없이 전송되고 저장되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국제표준화 기구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지구상에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죠. 이게 막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만들면 좀 그게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를 하자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의 이름이 ISO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했어요. 그게 이제 문서 처리 표준. 그게 SGML이에요.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멀티미디어에 대한 멀티미디어 관련된 거. 자, 멀티미디어 우리가 배웠죠. 멀티미디어 뭐가 포함이 된 거예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들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서들이 다른 기종의 시스템에서도 정보의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되고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SGML 하면 이제 표준 문서다 하고 이제 핵심어를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죠. SGML은 표준 문서이다라는 겁니다. 자, XML인데 XML은 extensible 해가지고 확장된 언어다라는 겁니다. 확장된 언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TML의 단점을 보완을 한 겁니다. HTML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좀 더 확장시킨 언어가 XML이다라는 거고, 이제
클라이언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클라이언트는 이제 우리 자신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여러분이 뭔가 궁금하다. 누구한테 물어봐요? 네이버한테 물어보죠. 내가 네이버한테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네이버가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져가지고 그것에 대한 걸 이제 보여주죠. 제공을 해주죠. 정보를 요청하는 입장을 클라이언트,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을 서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가 우리는 정보를 요청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하면 그냥 우리 사용자구나 라고 그냥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복잡한 데이터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목적에 맞게 태그를 정의할 수 있어요. 태그라는 것은 명령어예요. 자기가 명령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ML 하면 HTML의 단점을 보완해서 확장시켰구나. 태그를 정의할 수 있구나. HTML 쪽에서는 명령어들을 태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옷에 태그 붙인다 그렇죠. 그때도 태그인데 HTML에서는 명령어들을 태그라고 그래요. 네, 정의할 수 있습니다. 됐죠? XML은 자격증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컴퓨터 관련 자격증에서 이 말 그대로 나왔어요. HTML의 단점을 보완해서 확장된 언어, 명령어 태그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그렇게요. 네. XML 문서는 당연히 SGML 문서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XGML이 뭐라 그랬어요? 표준화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XML은 SGML의 부분집합이고 글루는 뭐예요? 이 큰 SGML이 있는데 이 속에 XML이 있어요. XML은 SGML의 부분집합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다 라는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WML이 있습니다. WML이라는 이제 언어는 W 나오면 와이어리스, 선이 없어요 라는 무선입니다. 네.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마크업 언어다라는 거고 휴대폰이라든지 PDA, 양방향 이런 무선 단말기에서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언어가 WML이 됩니다. 용어니까 그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UML이 있습니다. UML은 뭐냐면 이것도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이제 나오는 개념입니다. 요구 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의뢰자가 있겠죠. 이것 좀 개발해줘 라는 의뢰자가 있겠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데 만족하도록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게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분석. 사용자가 뭘 요구하는지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래 분석이 끝나면 어때요? 이제 시작할까? 설계도 그려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개발 중에 그럼 요구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사용자하고 대화를 잘 해야 되겠고 이게 잘못되면 엉뚱한 게 개발되고 엉뚱한 게 개발되면 사용자가 그거를 지불하겠습니까? 비용을 안 하죠.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럼 서로 의사소통을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것을 이제 UML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형 그림을 그려서 서로 의논한다든지 또 특정한 언어로 구현을 한다든지 이런 종류들이 요구 분석을 할 때 요구 분석에 사용되는 것이 UML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 공부를 하면 이 용어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VRML이 있습니다. 여기서 V입니다. V가 좀 앞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버찰, 가상적인 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3차원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말을 합니다. 물론 이 3차원 공간을 표현하려면 그 브라우저 자체도 어떠세요? 3차원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3차원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VRML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펄을 보겠습니다. 펄. 이제 펄이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언어에 사용이 되느냐. 자료를 추출하고 그에 의한 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이제 결합되어서 이제 문자 처리가 강력하다. 문자 처리가 강력한 언어가 바로 이제 펄 언어가 되겠고요. 특징은 이제 이식성이 좋아요.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해요. 유닉스를 쓰던 윈도우즈를 쓰던 그런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라는 거고요. 자, 개발 초기에 CGI, 자, CGI라는 이야기가 나왔군요.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맨 끝쪽에 나옵니다. CGI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지만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다른 언어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언어가 점점점 이제 찾는 사람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 펄이라는 언어가 요즘에는 이제 또 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관리 그런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 기능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이제 펄 언어가 이제 또 인기가 있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어가 있을까요? ASP라는 게 있는데 ASP는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언어예요. 여러분이 보니까 굉장히 많죠. 웹페이지 만드는 언어가.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클라이언트, 우리는 어때요? 클라이언트 입장이다 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때요? 이제 서버의 입장이다 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이런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게 있고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되는 이 서버 측에서 실행되는 게 ASP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적으로 수행이 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언어다라는 거고, 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을 했고요. 윈도우즈 계열에서만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JSP가 있습니다. JSP에 있어서 J가 자바입니다. 자바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고, HTML 구문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자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JSP.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HTML 문장 안에 삽입돼서 실행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웹브라우저를 이쁘게 꾸미는데, 동적으로 꾸미는데 사용되는 게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HTML로 구현을 하면 좀 너무 밋밋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단추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홈이라는 단추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파랑 배경이에요. 근데 마우스를 여기다 올리면 내가 빨강 배경으로 바뀌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런 것도 구현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겁니다. HTML을 좀 더 이제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PHP가 있습니다. PHP도 이제 공개용 무료 소스입니다. 무료라는 거죠. 네. HTML에 이제 포함되어서 동작하는 언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다 HTML이 어때요? 기본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별도의 실행 파일 만들 필요 없이 HTML 문서 안에 직접 포함시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C나 자발이나 펄 언어 등에서 이제 준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동적인 문서, 얘도 동적인 문서를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언어다.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CGI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CGI. 네. CGI에 대한 의미를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홈페이지를 좀 안 만드는 추세죠. 개인이 홈페이지 만들지 않잖아요. 보통은 안 만들죠. 그냥 블로그,
멋있는 그냥 블로그 쓰죠. 근데 블로그가 유행하기 전에는 개인 홈페이지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HTML로 또 자바스크립트나 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기가 막 이제 버튼을 만들죠. 버튼도 만들고 이거 누르면 뭐가 나오고 막 이런 걸 만들었어요. 여기다 뭘 만들었냐? 방문자 카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면 이 방문자에 되게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요. 좋아요 버튼을 몇 명 누르나 막 신경 쓰잖아요. 신경 쓰는 경우가 있죠. 초등학교에서 우울증 걸리는 경우가 A라는 학생이 글을 올리면 좋아요가 뭐 3번 눌러져요. B라는 학생이 글을 올리면 좋아요가 100개가 붙어요.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왜 나는 이럴까? 그런 것이 있듯이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 방문자에 좀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사람이 내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면 방문자 수가 하나 카운트돼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내가 짜야 되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럴 때 이제 서버,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다. 그러면 네이버 서버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방문자 카운터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내 홈페이지를 누르면 이 카운터 프로그램을 서버에 가가지고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나한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이 CGI가 돼요. 그래서 얘는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서버가. 해당되는 웹 서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 내에서도 카운터 프로그램, 외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웹 브라우저로 전송해주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웹 서버하고 카운터라는 외부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방명록, 카운터, 게시판 이런 것들이 이제 HTML과 연동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CGI가 됩니다. 되었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런 언어들도 있구나라고 살펴보고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 줘야 될 거는 CGI라는 대한 개념, 자바스크립트를 기억해 주면 되고 XML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네, 단순하게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